엔터. 그러니까 이 책은 생물학의 문외한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균의 매혹적인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미생물은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다. 미생물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미생물, 특히 세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병원균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동반자로 다가온다 했어요. 이런 데에 대한 시대적인 게리 멀리서는 노벨상을 수상해서 분자 생물의 기본 도구가 된 일을, 또 그레이거 벤터는 게놈 연구, 제프리 코드는 장내 미생물, 제니퍼 다우스는 또 이렇게 다양한 것을 연구를 한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또 크리스티아는 세균, 그람 음성, 알렉산더 플레밍은 노벨 생리상으로서 페니실린 연구 등등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거죠. 매미가 옮기는 피토플라스마 같은 세균들에 의한 곡식의 감염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앞으로 심각한 피토플라스마 감염이 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세균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방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의 거장들 안토ine 리운핵, 미생물 원생동물 루이 파스테르 혐오, 로레트 코프 미생물학 창시 거장들이라는 거죠. 대변이식은 장내 미생물청의 균형이 깨진 개인에게 도움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항생제 치료에 의해 장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인 크리스트리디오디데스 디피실로 인한 설사를 치료하는 데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로 시작하고자 할 때 자신의 대변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하고 할 수 있으면 자가 대변 이식을 계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기 멸절 전략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생물학적인 방지를 위해서 보바키아균을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은 수컷 모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모기를 멸절하거나 개체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부리움으로 만든 수컷을 환경에 방출하여 모기의 개체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을 채용했다. 이 전략으로 사상 청정을 매개하는 모기인 빨간 집 모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미생물학, 세균학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미 새로운 개념들이 수없이 생겨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 혁명은 우리의 생활, 식이요법,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생물학, 의학, 농업, 산업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세균의 주요 문제에 대한 자세히 설명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야생모기의 볼바키아를 감염시키는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볼바키아에 감염된 앙컷 모기들을 환경에 내보내는 것이다. 이 모기들은 볼바키아 감염으로 영으로 병원체에 내성이 생겨서 야생 모기보다 질병을 옮길 확률이 훨씬 낮다. 그리고 감염된 암컷 모기가 야생의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은 자손은 볼바키아에 감염된 상태로 태어나 생활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볼바키아를 지닌 모기의 개체가 늘어난다. 암컷만이
세균 건강의 파수꾼은 엘리 메치니코프는 1세기 전에 요구르트에서 유익한 세균을 발견했다. 그는 이 세균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쳐서 인간의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혈구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를 집어삼키고 비활성화시키는 능력인 탐식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메치니코프는 탐식세포의 발견으로 1908년 노벨상을 받았다. 당시 메치니코프의 생각은 우리가 오늘날 미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즉 장내 미생물청은 연령이나 식단의 차이에 따라서 변하는 달랜 기술, 전사 활성자 유사 효과기 인자를 식물세포에 주입한다. 다른 34개의 아미노산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DNA 인식 부위를 사용하여 탈단상자라고 하는 자신을 부착한다. 제한효소, 리스트릭션 엔자임. 제한효소는 DNA 나중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염기세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자를 수 있는 효소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긋나게 자르는 효소도 있고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효소도 있다. 어긋나게 자르면 DNA가 비록 잘리기는 하지만 중간에 상고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중나선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DNA 연결 효소로 잘린 두 부위를 붙일 수가 있다. 세균의 독소. 수많은 병원성 세균들은 독소를 분비하여 감염병의 주요 증상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균은 콜레라의 주요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장관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파상풍균과 보툴리누스 균은 각각 파상풍, 보툴리누스 중독과 관련된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독을 생성한다. 파상풍 독소와 보툴리눔 독소는 단백질을 절단하고 비활성화하는 효소이다. 특히 이 두 독소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ACTA 단백질과 세포 운동성. 세포 생물학의 근본적인 질문은 세포의 유연성과 운동성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고등생물의 발달이나 감염에 대한 반응과 같이 아주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전이처럼 비정상적인 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폐하에서 세포는 어떻게 스스로 조직화되는가? 세균이 내는 신호, 가령 손상된 피부로 침투해 들어온 세균들이 내는 신호는 어떻게 백혈구를 감염 부위로 유인하는가? 이 문제는 1980년대 말까지 병원성 세균을 사용한 진핵세포의 이해, 병원성 세균들이나 비병원성의 상제균들은 수백만 년 동안 숙주와 함께 진화하고 숙주의 세포에 적응하면서 숙주의 방으로부터 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략을 개발해 왔다.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에서 병원성 세균들은 그들 자신이 뛰어난 세포 생활학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극소량의 DNA가 들어있는 검체에서 DNA 단편을 검출하고 증폭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현재 많은 병원의 진단검사과에서 감염증 진단의 목적으로 환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 세균 또는 기생충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응용 분야로 식품이나 미생물 배양, 중합효소 연쇄 반응 기술은 폴리메라스 체인 리액션 PCR 기술은 PCR 버전은 199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캐리 멀리스에 의해서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제시되었다. 이 기술은 프라이머라고 하는 작은 DNA 조각이 이중가닥 DNA의 양쪽 끝에 상고 결합이라는 과정으로 결합하는 데서 출발한다. PCR의 과정 혹은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중가닥 DNA 조각이 들어있는 검체를 높은 온도 9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중가닥 DNA 단편이 두 개의 단 1가닥으로 분리가 된다. 세균이 연구의 도구가 되다.
세균의 속성에 대한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세균이 환경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성과들은 과거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항생제 시대를 연 것부터 시작하여 크리스퍼 시스템으로 게놈을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런 혁신적인 기본 원리들은 세균의 기초 생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세균과 무관하게 인류의 삶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16제 감염을 통제하는 새로운 비전은 감염병의 유전론. 병원성 세균이나 그 외의 미생물에 노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질병의 증상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의 종류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감염된 개인의 유전자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모든 개인이 이러한 병원체에 똑같이 감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파스텔가 강조하듯이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염병의 위협이 세계화되다. 최근에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감염병의 세계화에 따른 건강 위협 그리고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에 사람, 동물, 환경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원헬스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다. 그 계획이 강조하는 바는 인간의 건강과 함께 동물의 건강을 보장하고 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피토플라스마, 식물과 곤충의 병원성 세균은 피토플라스마는 식물의 병원성 세균으로 세포벽이 없다. 사람과 동물의 병원성인 마이코플라스마와 비슷한 작은 세균의 일종이다. 피토플라스마는 곤충의 필수 공생체로 자연에서 홀로 살 수 없고 공생관계인 곤충에 의해 전염이 된다. 피토플라스마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작물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세균은 식물과 곤충의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데 곤충에서는 세포 밖에서도 증식할 수 있다. 곤충에서 피토플라스마는 장을 침범하고 통과하여 침샘에 도달한다. 감염된 곤충이 먹이를 먹을 때 세균은 식물에서 수액을 운반하는 조직인 체관으로 들어간다. 식물의 병원성 세균은 식물도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식물의 질병은 아주 적다. 식물의 주요 병원체는 진균이다. 바로 곰팡이가 식물 질병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균도 일부 병원성으로 작용한다. 식물 병원성 세균은 자연적 현상으로 생긴 구멍과 상처 또는 유전체학의 기여, 유전체학의 발전으로 감염 생물학에 대한 연구에 거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어린이나 호흡기나 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1995년 그리크 벤터가 설립한 유전체 연구소에서 유전체의 서열이 완전히 해독됨으로써 유전체 전체의 염기 서열이 밝혀진 최초의 생물이 되었다. 그 후에 다른 많은 세균들의 서열이 밝혀졌다. 곤충의 병원성 세균은 지구상 동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물은 바로 곤충이다. 이 세상에는 100만 종 가까운 곤충들이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의 종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이다. 곤충도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에 감염되지만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곤충에서 미생물 감염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865년 파스텔의 연구를 통해서 들 수 있는데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세포와 액틴 해성, 포유류 세포에서 리스테리아균은 액틴을 모아서 세균의 한쪽 끝부분인 후극에 뭉치게 한다. 이 그림에서 세균은 빨간색 형광을 띠는 함리스테리아 항체로 표시되었고 액틴은 액틴과 결합하는 팔로이딘과 녹색 형광을 띠는 것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흑백이라서 표시가 되지 않네요. 침습성 세균, 리스테리아 균 3는 분비계가 없어도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며
세포 내부에서 활발하게 증식할 수가 있다. 세포에 부착은 하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세균은 모든 병원성 세균들이 숙주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세균들은 각자 자신의 공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세균은 숙주 세포에 들어가지는 않고 세포 외부의 특정 부위에 부착한다. 세균은 그곳에서 증식하면서 고유한 독소를 방출하여 숙주의 질병을 일으킨다. 살모넬라의 침입 유전자. 살모넬라균이 포유류의 세포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위의 예르시니아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살모넬라의 DNA도 분리 정제하고 제한 요소로 살모넬라의 DNA를 큰 조각으로 절단한 다음에 플라스미드에 삽입하여 대장균에 도입했다. 이 실험에서 살모넬라로부터 이식된 40kb의 큰 단편을 운반하는 플라스미드가 들어온 대장균이 포유류로 세포로 들어갈 수 있었다. 최초로 독성 유전자를 클로닝하다. 포유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세균이 세포로 침입할 때 그 작용을 돕는 유전자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제한 효소가 이용되었다. 우선 세균의 전체 DNA를 분리하여 정제한 후에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절단했다. 그러면 제한 요소가 DNA에 무작위로 존재하는 인식 부위를 찾아서 자르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의 생존 전략은 병원성 세균이 198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병원균이 인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파스테르와 코흐 이후에 병원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체의 감염 부위에서 병원균을 찾고 그 세균을 배양하여 확인하고 세균 배양액을 정제하여 독소로 추적. 모델 세균으로서의 시겔라 플렉스네리,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과 함께 이질균은 가장 잘 연구된 병원성 세균 중에 하나다. 이질균에 대한 연구로 이질균의 숙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이질균의 병원성이 분자 수준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이질균은 대장균과 아주 비싼 그람 음성 막대균이다. 이 세균은 독성에 관련된 많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다. 이 장애의 용어는 기회 감염, 면역 능력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에이즈와 같은 면역 결핍 상태나 백혈병, 항암 치료와 같이 숙주의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있다.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을 기회 감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HIV 감염자에서 에이즈가 발생할 때 생기는 폐포, 열대 지방의 이질과 설사. 이질은 열대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설사병이다. 주로 5살 미만의 어린이가 걸리고 매년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여러 종의 이질균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풍토종 이질. 개발도상국에서 만연한 질병은 보툴리누스균은 토양에서 발견되는 세균으로 파상풍균처럼 현기성 환경에서 자라고 아프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이다. 아프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좋은 살균과 같은 약한 살균 방법으로는 잘 죽지 않는다. 아프가 좋은 환경을 만나서 증식하게 되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한다. 라임병과 보렐리아균, 헬리카박터와 마찬가지로 보렐리아균도 나선 모양의 세균이다. 100년 전 아메네 보렐리아와 또 다른 나선형 세균은 몇 개의 완전히 다른 세균이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성명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처럼 이 세균이 알려진 것은 오래전이지만 그것을 라임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1980년대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요소 분해 효소가 요소를 아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면 위 점막의 산도가 낮아져서 헬리코박터가 산성이 높은 위에서 견디면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세균이 만든 암모니아는 강한 염증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생성 화합물을 도와서 인체의 독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워런은 이 연구로 2005년 노벨상을 받았다.
파일로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분해 효소가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면 위 점막의 산도가 낮아져서 헬리코박터가 산성이 높은 위에서 견디면서 위에 정착하고, 이 세균이 만든 암모니아는 독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네요. 원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분해 효소가 있다는 건데요. 파일로리의 위험. 헬리코파일로리는 나선형으로 꺼여있는 모양을 따서 명명등 세균으로 불과 30년 전에야 위궤양 위험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은 1982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당시에 워런은 과감하게 세균 배양액을 마셔서 자기 자신을 세균에 감염시켜서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당시는 위궤양은 이 강한 때문에. 근데 파일로리가 거기 살면서 암모니아 독소로 이렇게 피해를 준다, 이런 뜻이네요. 생물 테러와 관련된 세균은 탄저균. 탄저균은 1876년 로베르트 코흐에 의해서 처음 배양되었다. 코흐는 탄저균이 타양에서 수년간 생존할 수 있는 아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세균은 사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와 같은 여러 동물들까지도 감염시킨다. 타양의 아프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거나 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아프가 체내에 들어와서 탄저균의 3가지 단백질 독소, 탄저균에는 보호항원, 보호부종인자, 치사인자의 3가지 독성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플라스미드가 있다. 이 단백질들은 보호항원과 부종인자 또는 보호항원과 치사인자가 짝을 이루어서 존재한다. 보호항원은 세균을 세포와 결합시키고, 부종인자나 치사인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부종인자는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로 세포에서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가 변형되게 하는 효소이다. 탄저균의 3가지 단백질 독소.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세포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세균으로 현재 포유류 세포 이외의 다른 세포에서는 배양할 수가 없다. 클라미디아 감염은 미국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트리코모나스 감염에 이어서 4번째로 흔히 보고되는 성병이다. 증상이 모호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클라미디아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만, 그것도 콘돔과 같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은 성교를 통해서 또는 출산 중 산모에게 아기로 전염이 된다. 군대의 질병은 티푸스는 1812년 러시아에서 퇴각하는 나폴레옹 군대를 몰살시켰다. 이 티푸스, 즉 발진 티푸스는 장티푸스와는 무관하다. 이 질병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호의 군인들을 덮쳤고 나치 강제 수용소를 통해서 확산되었다. 발진 티푸스는 수백 년 동안 전쟁과 함께 나타나면서 맹위를 떨쳤다. 클립시엘라 속의 세균들, 특히 폐렴 막대균은 사람과 동물의 소화기와 호흡기에 상대하는 그런 음성 막대균이다. 그렇지만 다른 공생 세균들처럼 조금만 맞으면 병원성이 될 수 있다. 폐렴 막대균은 베타락탐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폐렴을 잘 일으키고 치료도 잘 안되는 세균이다. 임질과 임질균. 임질균은 말 그대로 성병인 임질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1879년 알베르트 나이서가 발견하였다. 이 세균은 주로 축축한 점막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가 되거나 산소에 노출되면 쉽게 죽는다.
임질은 한때 가장 흔한 생식기의 세균 감염이었지만 이제는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 임질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된다. 여성의 경우에 종종 감염된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 만큼 대부분 드러난 증상이 거의 없지만 포도알균에는 병원성 균수도 있고 피부나 점막 표면에 상재균도 있고 포도알균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있다. 아무도 오래 걸리는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일 것이다.